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경제뉴스. 1. 삼성 SK, 두산솔루스 인수전 가세. 1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두산솔루스 매각 정보를 담은 티저 레터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그룹과 포스코그룹도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을 포함해 외국계 투자은행 또한 잠재 원매자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원매자였던 스카이레이크와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온 두산은 단독 협상을 중단하고 매수 희망자 재물색에 나섰다. 매각 완료가 코앞이었지만 가격 눈높이를 끝내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레드와 배터리 소재인 동박 전지박 생산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두산솔루스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대기업들이 탐낼 만한 매물입니다. 2. 기관의 힘. 코스피 1.7% 상승 마감. 14일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85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3월 중국의 수출 지표 악화가 예상치보다 양호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기관으로 연기금의 2,416억 원을 포함해 총 4,27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89억 원, 1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도 팔자에 나섰지만 순매도 규모는 지난 5일 이후 29거래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3. 실업대란에 대기업 고용지원금 67%서 상향 추진.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로 치솟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와 규모 등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 대란이 예고되는 만큼 기존에 실행 중인 대책을 확대하는 걸 넘어 미국처럼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차료 보험료까지 합해 먼저 대출로 지급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새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삼성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올레드 1위. 중국 BOD 추격 시작. 올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는 3,680만 장의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을 출하, 시장 점유율 79.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출하 물량은 50만 대 늘었음에도 점유율은 8.3%포인트 줄었습니다. 2위는 460만 장의 출하량을 기록해 점유율 10%를 올린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BOE는 점유율 9.9%로 LG 디스플레이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플렉서블 올레드는 구부러지는 재료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로 폴더블 폰을 비롯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주로 탑재됩니다. 5. 올레드 TV. 내년부터 65인치가 대세. 내년부터 65인치 크기가 올레드 TV 제품군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이즈마킷에 따르면 내년 65인치 올레드 TV 패널은 처음으로 55인치 올레드 TV 패널을 제치고 출하량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55인치 올레드 TV 패널 출하량이 280만 개로 250만 개로 예상되는 65인치 패널을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6. 치킨 게임 할 땐 언제고. 육아 올리려 손잡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 오펙 플러스의 국제 원유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않자 협상의 주역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루 970만 배럴 감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시장에서 감산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서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합의가 발표치인 하루 970만 배럴이 아닌 2천만 배럴을 감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두라지즈 빈 살만 왕자는 G20 국가의 감산 약속과 전략 비축유 구매 등을 감안하면 총 감산량이 하루 1,95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시장 실망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970만 배럴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7. 당기면 화면 확장. LG전자 연내 롤러블 폰 내놓는다. LG전자가 양옆으로 당기면 화면이 확장되는 롤러블 스마트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필드 테스트에 돌입한 상태로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LG전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롤러블 스마트폰의 일부 개발을 마치고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시장에 내놓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드 테스트는 출시를 전제로 개발 단계에서 거치는 절차입니다. 기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8. 삼성페이 MST 기술, 신한 KB국민카드의 이식. 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마그네틱보 안전송, 일명 MST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모바일 앱카드 혁신에 나섰습니다. 다른 카드사도 삼성페이 범용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불결제 시장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 영역이 모호해지는 기술 빅블러 현상이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불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드사가 삼성전자 결제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하며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모바일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모바일 앱카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성페이 MST 기술 범용성을 추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가 유일하게 점유율을 24% 확보했습니다. 앱카드 포함 나머지 간편 결제 점유율은 5에서 7% 안팎입니다. 9. 코로나 치료제 빨라야 2년 반 뒤 시작 나온다. 국제학술정보 분석업체인 클래리베이트는 현지 시각 13일 인공지능을 통해 코로나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점을 예측해본 결과 백신은 5년 이상, 치료제는 2년 이상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중 가장 빠르게 개발 중인 모더나의 알나이 백신은 5.2년 후 미국에서 시장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 3월 임상 일상을 시작해 10개월 후 임상 일상, 데이터 완료 후 임상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중 가장 빠른 렘데시비르는 3월 6일 임상 3상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내 환자 모집의 가속화와 맞물려 2.5년 안에 89%의 성공률로 시장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내년 출시. 범정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르면 치료제 백신은 내년 중 출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치료제를 신속 개발하기 위해 연내 치료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합니다. 항체의약품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공동 연구 중입니다.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중 출시가 목표입니다. 혈장 치료제도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 진행 중입니다. 다량의 혈액이 유보되는 경우 2에서 3개월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대본은 국산 백신을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11. 쿠팡 지난해 매출 7조 돌파.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7조 원을 돌파하며 정보기술 업계 강자인 네이버 매출액을 앞질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향후 쿠팡 실적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티몬이 사상 처음 월간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쟁사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2. LG전자 장노년층, 유소년층 위한 19만원 폴더폰 출시. LG전자가 오는 17일 복잡한 기능을 없앤 LTE 폴더폰 LG 폴더1을 출시합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과 데이터 사용 조절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을 위해 통화 문자 메시지 등 주요 기능만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출고가는 19만 8천원입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넷플릭스, SK 브로드밴드의 소송. 망 이용료 갈등 법정 싸움 비화.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 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 서버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4. LG U+, 중국산 홈카메라 쓰는데 해킹 걱정 말라. LG U+가 자사의 홈 IoT 서비스에 중국 기업이 제작한 홈카메라를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미국 정부의 수입제 제기업 리스트에도 등재됐습니다. LG U+가 홈 IoT 서비스에 활용하는 맘카는 세계 최대의 CCTV 기업인 중국 하이크비전 자회사 이지비즈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도 13일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입니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16. IT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법인세 급감. 실적 부진 역타. 삼성전자는 도합 3조 6,791억 원의 법인세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해 업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법인세 4,489억 원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불황을 면치 못하면서 네이버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1,772억 원의 법인세를 신고한 삼성 SDS가 뒤를 이었으며 효성중공업,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노텍 등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7. 삼성중공업,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음 반선 두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선사로부터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음 반선, 일명 VLCC 두 척을 총 2,536억 원에 수주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한 선박을 2022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연료 추진 VLCC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디젤류에 비해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 85%, 이산화탄소 25%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사기구 2020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84억 달러입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원유음 반선 2척, 셔틀 탱커 3척 등 총 5척, 5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18. 투기된 원유 ETN 결국 16일 매매 정지.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 4종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상품을 제외한 3종이 8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30%를 넘으면서 16일 거래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의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이 모두 16일 하루간 거래가 정지된 뒤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19. 국회원, KCKS 인증 부담 줄인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C 안전인증 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 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 제품 4개 등입니다. 이 품목들은 공장심사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294건의 인증 사례에 관련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 직장 잘리고 신규 채용은 중단 코로나발 고용위기 현실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8%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직격탄은 29세 이하와 30대 등 청년층이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